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 업주들은 광주시청을 방문해 항의하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세계 각국이 식량을 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에 점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 주차 빌딩을 짓는 공사가 올 연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은 2022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또 누구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악 소리로 가득해야 할 피아노 학원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27일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300인 이하의 소규모 학원에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되면서 학원생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문을 열고는 있지만 사실상 휴업 상태인데 광주시가 발표한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다며 생계를 걱정합니다. 같은 업종 교육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 타격이 크죠. 이제 정말 하지 말라는 뜻하고 같죠, 그거는. 소규모 학원과 마찬가지로 1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키즈 카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주요 고객인 아이와 부모들이 방문을 꺼려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2월부터 하루 서너 명의 손님만 찾고 있습니다. 업주는 행정명령 이전에도 10명 이상이 몰린 적 없었다며 차라리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됐다면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참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게 없구나. 그런 소외감 같은 거 많이 느꼈죠.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다른 이유로 반발하며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영업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기간 휴업에 따른 손실을 광주시가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집합금지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게끔 해주고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업종이 아닌 그 업장에 대해서만 광주시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생계의 막막함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광주시가 집회 참석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관련자까지 더하면 9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불법 집회나 타 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개천절 집회 임차와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광주시는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또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지역으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도 간 통합 논의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진척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의 통합 논의와 무관치 않습니다. 다른 시도가 먼저 합쳐서 통합 효과를 선점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 구상안이 어제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줄고 수도권만 팽창하는 것에 맞서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는 3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쳐 가칭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것과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를 합쳐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 그리고 대전시와 세종특별시를 합쳐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시키자는 안이 각각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대구와 경북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맞선을 잡고 추진 중인 시도 통합은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붙여 찬성이 과반을 넘기게 되면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아닌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지사 1명을 뽑게 됩니다. 2019년 12월 달에 경상북도 지사님이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하나 되는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자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대구시가 15명, 경상북도가 15명을 추천해서 3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모든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그리고 전라남도는 이용섭 시장의 시도 행정 통합 제안에 대해 대의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절차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특히 지역 의원들과 상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마 불쾌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광주 전남의 그 상생, 발전,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시도 통합을 위해서는 상대방인 전라남도를 우선 설득해야 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제를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것인지가 급선무화할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흥군과 군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검토를 철회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고흥군과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고흥만을 후보지로 검토하는 건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지역의 미래를 죽이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공항이 들어서면 고흥만 간척지 주요 사업들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민들의 삶의 터전도 앗아가게 될 거라며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광주 송정역의 주차 빌딩 건설이 올 연말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송정역 주차 빌딩 신축이 지난 7일 승인되고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12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1주차장 자리에 들어서는 주차 빌딩은 7층 건물로 차량 1,6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고 오는 2022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고 사유가 황당한데요.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A씨. 출근 사흘 만인 8일 오후 관리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A씨를 불러낸 관리소장은 얼굴을 온전히 확인해야겠다며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다 벗어보세요 그래. 벌써 벗었어요. 그래서 벗었더니 좀 다음 주민 애기들이 봤을 때 좀 무사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는 다음 경비가 올 때까지 다시 공고 내겠죠.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 딱 결론을 딱 내려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시작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가 아파버려요. 억울해가지고 여기가 아파보고 약을 먹어요. 사연을 전해들은 A씨의 가족들이 항의하자 관리소 측은 2달의 수습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근을 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게요.
기다려보시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차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였지 바로 해고한다는 그런.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부적합한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운전면허는 물론 주민등록증도 없는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목포시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입니다.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또래 친구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보름 동안 3차례나 차를 빌려 타고 다녔고 끝내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일날, 11일날, 13일날 이렇게 돼 있어요. 올 들어서도 인천, 대전, 광주 등에서 고교생들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는 등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건 허술한 확인 절차 때문입니다. 면허증을 받은 렌터카 업체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건 분실과 위조 여부가 전부. 얼굴 대조 등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타보니 훔친 면허증을 제출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요즘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떻게 주로 한대? 그러니까 거기서 주거나 뭐 해가지고 그걸로 어차피 마스크 쓰면 안 보이죠. 그걸로 해가지고 뚫거나 아니면 가끔씩 가다가 차 처리하는 거예요.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가 방치되면서 청소년들의 렌터카 운전으로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15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식량 문제를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역 중단 등으로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불똥은 식량 확보 문제로 튀었습니다. 베트남은 쌀, 러시아는 밀과 쌀 등 각국이 곡물 수출을 일시 중단하며 식량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에 불과합니다. 쌀에 이어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곡물인 밀은 자급률이 1%대로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보리 32%, 콩 25%, 옥수수 3% 등도 해외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면 곧바로 위기입니다. 그나마 식량 자급률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쌀도 꾸준히 100% 이상을 기록하다 97%대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여유가 있더라도 그리고 자유무역이 아무리 촉진되어도 먹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 감염병 공포의 장기화, 또 기후변화의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닥칠 경우 현재의 식량 조달 체계로는 견딜 수 없을 거란 지적이 큽니다. 헌법 제123조에 농업부 공익적 가치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현재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예산 편성된 것마저도 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의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에서도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랜 시간 진열장 안에서 관람객을 맞이한 국립광주박물관의 소장품들이 새로운 매력을 드러냅니다.
6명의 사진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촬영한 유물 사진전 6인의 시선인데요. 익숙한 유물의 새로운 매력,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사진으로 남긴 유물들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먼저 30점의 유물을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 거울 같은 박물관 대표 유물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5월 한 달간 관람객 투표를 거쳐서 총 24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말씀처럼 6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박물관에 직접 가서 자유롭게 유물들을 촬영했고요. 그 결과를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작품들 살펴보기 전에 이 사진을 찍은 사진가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랫동안 사물이나 정물을 찍어온 사진가들입니다. 구본창, 김광섭, 김수강, 오상조, 그리고 이재용, 조성현 작가입니다. 문화재 촬영을 전문적으로 아니면 문화재를 소재로 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이고요. 그들의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문화재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유물들의 고유한 표정과 존재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몇 가지 작품들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맨 처음이 구본창 작가 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구본창 작가는 백자 연작이 유명하죠. 이를 통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끌어냈는데요. 이번에도 백자 연작의 일환으로 네. 한 점의 달 항아리를 2점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빛을 앞과 뒤로 조명해서요. 마치 밝은 보름달과 지는 달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달 항아리 작품에서는 또 이어붙이는 흠을 살려낸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백자뿐 아니라 금동 관모, 철제 갑옷도 촬영을 했는데요. 금속의 질감을 살리는 한편 액자까지 금빛으로 연결해서 작품을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네, 팀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다면 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 포스터에 실리기도 했던데요. 김수강 작가의 담양 서봉사 출토 나한상 작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은 채 다소곳이 앉아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은 작가의 고요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네. 김수강 작가의 작품들은 모노톤 검 프린트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현상하고 인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오랫동안 그 삶을 바라보고 개입도 하는 방식인데요. 네. 때문인지 작가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더 이상 작가가 유물 작품에 개입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박물관 유물이 가진 시간적 아우라, 사진이 과연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상조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물이 아닌 사람의 손을 탄 유물들입니다. 즉 스스로 시간을 지닌 것들입니다. 자연광 아래 바라본 느린 속도의 작업을 통해서 흘러간 시간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상황이라 박물관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네. 이번 전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국립광주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학예사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직접 가서 보는 관람은 집합 금지 명령이 끝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작품을 설명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보다 보면 내가 봤던 작품이 저랬던가 문화재가 생명감을 얻은 어떤 새로운 모습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유물 작품들 매력 속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앤투 5구 투수 옆으로 갑니다. 타구는 센터 쪽으로 3루 주자 유민상 득점. 김태진의 따라가는 1타점 적시타. 1구 유민상 초구 타격 1, 2간 2루 잡고 2루 그리고 3루로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성공합니다. 매우 위험할 거예요. 그렇죠. 높은 볼을 잡아챘고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아주 먼 거리에서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태그업한 뒤에 최영호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민식의 1타점 희생플라이. 5구 밀어냅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2루 주자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김태진. 1-3루로 떨어지는 볼 나오지 않는 박성환의 밀어내기 볼넷. 이젠 7대6.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 삼진으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구례 5일장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내일부터 부분 개장합니다. 구례구는 구례 5일시장의 응급 복구와 시설 보완, 건축물 안전 점검 등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구례 5일시장에서는 157개 점포 1층이 모두 물에 잠기고 시설과 상품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고흐의 화실을 주제로 가을 국화정원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가정원의 네덜란드 정원 1,500제곱미터에 네덜란드 대표 화가인 고흐의 작품들을 모티브로 한 국화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개인별 발열 체크와 전자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긴급 피해 지원이 궁금하다면 110번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 기본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관련 상담은 중기부 1357, 고용유지 안정 관련 내용은 고용부 1350번이고요. 가구 생계, 돌봄 지원은 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9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등을 정리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지정됐는데요. 광주 청년센터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열정적인 청년들의 모습부터 취업 거준안에 시달리는 청년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SNS를 통해 알리고요. 10월에는 포스트 코로나와 청년 정책을 주제로 한 포럼도 진행됩니다. 독거노인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식당 운영자 박종수 씨, 조영도 씨가 LG 의인상을 받습니다. 광주에서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박종수 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55년간 주말마다 무료로 의료 봉사를 했고 사랑의 식당 설립을 후원했는데요. 이후 식당 운영 복지법인 대표를 맡았습니다. 관공서에서 구두를 닦는 조영도 씨는 30년간 사랑의 식당 운영과 관리를 무료로 도맡아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인기 강의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이 3달간 온라인 원격 강의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27일 첫 강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주제로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광주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흐린 가운데 선선한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이 다가오면서 현재 비구름대도 몰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날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 분포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4도, 영암의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에서도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이후로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